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기에는 생각보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1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사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분기 배당은 얼마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기릿과 함께 재밌게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내용을 정말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입장하는 주주들 이런 식으로 입장했다라고 하고 있고 900분 정도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삼성전자 선단공정에서 TSMC에서 안 밀리겠다, 올해 갤로트는 출시 안 하겠다 등등등 주총 일문일답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파운드리 1위 업체와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대만 TSMC를 따라잡으려면 대략 몇 년이 걸릴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TSMC보다는 캐파, 생산 능력을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혹시 모르셨다면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파는 생산 능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TSMC보다는 캐파, 시장 점유율 등에서 밀리는 거는 사실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그러나 선단공정 경쟁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안 밀린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파 부분은 뭐라고요? 생산 능력 부분은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적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SMC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린, 저 TSMC랑 차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1등 기업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봐도 4분기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삼성 1위, SK하이닉스 2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1등, 2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낸드 플래시 점유율 더 늘렸다. 32.9%로 15년째 세계 1위다.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보다 TSMC라는 그 대만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는 D램,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나와 있는 파운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파운드리에선 누가 1등이라고요? 이 TSMC가 1등이고 삼성전자가 17%로 2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가 1등 했던데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1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도체 안에 있는 다른 섹터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가 2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1위와의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좁혀나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TSMC에 밀리지 않는다. 그냥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유율의 차이가 있지 시간이 흐르면 다 따라잡겠다라는 발표를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3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메모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운드리, 마지막이 바로 이 비메모리인데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린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는 뭐예요? 뭐 비메모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비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걸 들으면은 야, 이거 비메모리는 뭐고 시스템 반도체는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야, LA는 어디고 로스앤젤레스는 어디지? 라고 고민한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반도체에는 세 가지의 섹터가 있다. 첫 번째가 메모리, 두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세 번째가 파운드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가 1등이라고요? 메모리가 압도적인 1등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파운드리는 대만에 있는 TSMC가 1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째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비메모리는 메모리보다 시장 규모가 2배에 달할 정도로 큰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아직 선도업체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여기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도 삼성전자의 입지가 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뛰어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짧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메모리는 정보 저장, 말 그대로 메모리 알고 계시죠? 기억이죠, 기억. 그러니까 기억하는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바로 나오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아마 사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의 사양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CPU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D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외장 하드, 이런 게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딱 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뉴스 기억나시나요? 그 삼성전자가 1등을 하는 게 두 개가 있었는데, 뭐 D램에서도 1등을 하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1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둘 다 메모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깊게 공부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등하는 게 D램과 낸드 플래시인데, 이 두 개가 메모리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강자는 누구라고요? 삼성전자라고요. 자,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41%, 글로벌 낸드 시장도 삼성전자가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이 말로 딱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자다. 그러나 비메모리 시장이 아까 보시다시피 무려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메모리가 34%를 차지하고 비메모리가 무려 66%나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메모리를 다 100% 먹는다고 해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이거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언을 했죠. 2030년까지 비메모리에서도 1등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등이 인텔 22%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2030년까지는 진짜 삼성전자가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삼성전자의 가격은 아마 100만 전자? 너무 많이 썼나요? 어쨌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메모리 부분에서 경쟁사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메모리 부분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등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나쁜 소식이 있군요.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초격차 전략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시장 점유율은 시기나 조사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모두 1위 업체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기술 리더십을 통해 계속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D램은 선단 공정 확보가 핵심인데,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EUV 장비를 통해 D램 양산에 도입하는 등 선단 공정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낸드는 단수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삼성전자는 적층 기술을 통한 압도적 원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메모리 부분에서 1위를 유지할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 좀 헷갈리죠? 그런데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더욱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CE,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년 전 삼성전자 TV를 구매했는데 A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 서비스에 문의하는 등 복잡함이 많았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는 다른 회사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게 사실이다. 사과드린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는 한 회사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문제가 많이 줄었다라고 답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오 QLED를 최근 출시했는데 경쟁사가 주도하고 있는 OLED TV와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인데요. 경쟁사 OLED 훌륭하다. 다만 삼성전자의 네오 QLED도 훌륭하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타사와의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CE 가전제품 부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 CE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객의 경험이 제1위라는 모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여러 가전이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는 스마트싱스 등 사물 인터넷 IoT 등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는 채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제품 사용 주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IM 부분, 바로 스마트폰 부분인데요. 지난해 주총에서 폴더블 폰에 대해서 부품 수급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폴더블 폰 양산이 가능한가? 또한 반도체 수급난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차질은 없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 반도체와 부품에서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심각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장 등 임직원들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경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저 기리씨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없어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노트는 지난 10년간 사랑을 받아온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다.
특히 S펜 사용 경험은 어느 누구보다도 무선 사업부가 가장 공을 쏟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갤럭시 S21 울트라에도 S펜 경험을 넣게 됐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S펜 지원 라인업이 여러 개이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노트 카테고리는 올해 출시는 어렵지만 내년에 내놓을 것으로 계획 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까지 질의응답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배당에 대해서 보시면은 김 회장은 주주 환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정기 배당으로 총 28조 9천억 원, 거의 30조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재원 10조 7천억 원을 특별 배당 성격으로 2020년 정기 배당에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2021년부터 올해부터죠, 2023년까지 3년 동안 정기 배당 규모는 연간 9조 8천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매년 잉여 현금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정기 배당을 초과하는 자녀 재원이 발생할 경우 일부 조기 환원, 그러니까 작년처럼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1분기는 특별 배당이 없을 전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예상 배당액은 360원에서 380원 정도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2,000원 정도 기준으로 0.4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배당을 받고자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은 그 수수료를 빼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배당을 위해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매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당 받고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배당 받으시려면은 3월 2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화요일에 매도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월요일날 장 끝나기 전까지만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나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기리세 기억으로는 그 배당금은 아마 5월달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주총회,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린이 분들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부족하고 주식 투자가 얼마 안 됐다면 오늘 시간이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공부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마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어 하나씩 외워 나가시면 어느 순간 보면은 나 이거 왜 알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나 주식 투자 좋아하네?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양봉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